4월 12일 목요일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대란이 일어났다, 이 소식에 종일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다산 신도시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는데, 자, 일단 그 SNS나 포털의 분위기를 보니까 다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출입을 금지하고 택배 노동자들에게 현관 앞까지 택배를 일일이 배달해달라고 요구하는 갑질을 했다, 이런 비판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 정말 갑질한 것인지, 네, 경기도 남양주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그 다산 신도시가 남양주시 안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남양주 과거에 도농동, 지금동, 진건, 예, 그 지역에 걸쳐서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 다산 신도시의 아파트에서 택배 대란이 벌어졌는데, 지금 언론들 보도를 보더라도 주민들이 갑질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인식이 들게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언론이 어제까진 그랬는데 오늘부터는 조금 논조가 바뀌긴 했습니다. 예. 근데 요 다산 신도시 이번 택배 문제, 이걸 알려면요, 이번에 새로 입주한 다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과거에 우리가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 인도가 있고 도로가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도로로 차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택배차도 그 도로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다산 신도시에 1차 입주한 각 단지들은 단지 내에 도로가 없습니다. 인도만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다산 신도시가 젊은 아빠 엄마가 많기 때문에 30, 40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많은데, 예. 이게 차 없는 아파트를 표방하다 보니 아이들도 조심하지 않고 마구 뛰어노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앞마당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 발생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은 아이들이 다른 아파트 단지와 달리 차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앞마당처럼 이 아파트 내에 그 인도를 막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다. 요걸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아파트를 만들려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지하 주차장에 택배차나 이런 차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도 좀 넓히고 높이고, 그리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도 뭔가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차 없는 아파트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건설사는. 예. 그렇게 되다 보니 택배 기사님들은 택배 탑차가 보통 이제 2.5m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니 그 지하 주차장의 높이는 2.1, 뭐 2.3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인도로 들어와서 아파트 현관문 앞에까지 오고 싶겠죠, 무거우니까. 예. 그런데 거기는 도로가 없다 보니 인도로 택배차가 지나가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아이들이 막 놀고 있어요. 네, 그래갖고 지난달에는 아이가 그 택배차에 치일 뻔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다른 신도시 비슷한 구조에서 어린아이가 다친 일도 생겼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예. 그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을 붙였는데, 그 공문의 내용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진입을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붙였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뭐라고 공지를 붙였냐면요. 예. 품격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단지 내 택배차의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게 갑질 논란의 시발입니다. 예. 그러니까 택배 기사들이 그 공문을 보고 혹은 언론에서 그 공지글을 보면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충분히 이럴 만하다고 저도 봅니다. 예. 사실 택배 기사님들이 정말 고생하시잖아요. 예. 고생하시는데 그 고생하는 기사들을 아파트 단지 저 입구에서부터 자기 집까지, 현관까지 택배를 배달해 달라고 하면 기사들은 뭐냐, 이런 여론이 생긴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입주민들은 입주민대로 지금 아이들 안전 문제로 걱정이 되시고 택배 기사님들은 또 고생하시고 그러면서 갈등이 쌓여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요 문제가. 예. 그런데 보니까 이게 너무 언론 보도가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구조를 잘 이해하고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이게 균형 있게 보도를 좀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트윗에 예.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얼마든지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입주민들이 갑질을 한다고 보도를 하는 거 이런 더 해결책이 안 보인다. 언론이 이런 편파적인 보도하면 안 된다는 트윗을 올리고 하루 종일 정말 많은 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트윗으로. 그 윈윈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뭐 서행 운전을 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저런 안을 주셨고요. 실버 택배를 운영하면 되지 않겠냐. 그건 뭐냐면 단지 입구까지 택배 기사가 오면 나머지는 어르신 일자리 차원에서 현관까지 가져다 주는 그 일은 또 어르신들이 하거나 뭐 중장년층이 하거나 요런 안도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택배 보관소를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지어서 택배 기사들이 바로 앞에 넣어두고 가게 하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안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나는 거잖아요. 당사자들이. 그런데 가장 문제는 택배 기사 대 입주민 간의 갈등으로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면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택배 기사님들은 진짜 고생만 하고 힘도 없으세요. 그렇죠. 예. 그쪽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문제는 대형 택배사들과 입주민 대표들과 건설사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자리를 마련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만나서 3시간 동안 대화를 하셨대요. 방송일 기준으로 어제가 되겠군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얘기를 해서 해결책을 각자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체국 택배 같은 경우는 저상차를 발주하셨대요, 이미. 예. 그러니까 아파트 지하 진입로가 낮으니까 그에 맞는 저상차를 발주해서 우리는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결책을 이미 제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체국 택배는 직영이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쉽게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대형 택배사들은 이게 대기업 하청 계열화처럼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고 택배 기사님들은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니 예.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복잡한데 A 택배사는 우리가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는 탑차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실버 택배를 운영하든 뭘 하든지 방법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기다려 달라. 이런 대안을 제시한 택배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택배사들도 어쨌든 우리가 한두 달 안에 대책을 마련할 테니 그 사이에는 임시적인 방편을 좀 입주자들이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을 하신 분들도 계시대요. 예. 저는 다른 한편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이 차가 없는 아파트 단지를 만들려면 건설사도 부담해야 될 게 있고요. 국회에서 규제를 개선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아파트의 아이들 안전을 위하여 입주하시는 입주자들께서는 다른 택배를 이용하실 때보다는 택배비를 좀 더 부담하실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 대안이 요거다 하고 하나를 누가 내놓을 것이 아니라 사실 다산 신도시 지금 입주한 아파트도요. 단지마다 다 사정이 다릅니다. 무인 택배 집합소가 있는데 어떤 단지는 지상에 있어요. 그래서 택배 기사님들하고 잘 협의하면 그걸 쓸 수도 있고요. 어떤 무인 택배 보관소는 지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탑차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택배 기사들이 힘들어서 못 하실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면 저는 얼마든지 해결책을 마련할 우리가 지혜가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집단을 막 잘못했다고 막 몰아붙이고 어떤 사안엔 이 사람이 잘못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요런 문제는 조절해 나갈 틀을 만든다고 해야 될까? 그런 마인드와 방법론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사실 이 시점에서 따진다면은
지하 주차장 높이를 낮게 만든 건설사가 가장 큰 문제네요. 그렇죠. 건설사들은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 좋은 아파트가 택배 배달 잘 되는 그런 아파트 아닌지 글쎄요. 저는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예. 차 없는 아파트 좋습니다. 그런데 차 없는 아파트를 하려면 정말 세세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 예, 예. 네, 그걸 이번 사태에서도 느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설사든 입주자든 택배 회사든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는 걸 예측 못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가는 과정, 태도, 서로에 대한 존중 이런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꼭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산 신도시 입주자들이 30, 40대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있더라는 거.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 기사님들에 대해서는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 네, 요걸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이 바로 택배 기사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도 상생할 수 있는 사회, 그러면서 또 지역 주민들이 또 삶을 누림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인간답게 사는 삶의 설계 이런 것들도 또 절실할 테고요. 택배 노조가 주장하는 것도 우리 입주자들하고 다르질 않으세요. 오히려 택배 노조들은 더 근본적인 문제, 대형 택배사와 단계적으로 내려오는 하청 계열화라든지 택배 기사의 처우 문제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걸 해서 개선하기를 더 바라고 계시더라는 거. 요 얘기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남양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최민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